오늘 주제는 이제 간축객서라는 이사의 그 명문장을 갖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 간축객서라는 이사의 그 진나라 때 재상이거든요. 이 간축객서라는 글 때문에 진시황이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갖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리더십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간축객서라는 이사의 명문장을 갖고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이 우리들은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 이것을 이제 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제가 꺼냈는데요. 사실 이 이사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행정가, 가장 뛰어난 정치가로 추앙받기도 하지만 어 가장 역적이다라는 사람으로도 추앙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음 진나라가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거든요.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황이 있게 한 오른팔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달랑 15년 만에 망하거든요. 근데 이 15년 만에 망하게 한 장본인이 또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드라마,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사라는 사람인데, 기원전 284년,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74년을 살다 간 사람이고, 이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중국은 여러 나라로 이제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춘추 전국 시대라 그러는데 이 전국 시대의 중국 지도입니다. 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가 이 중국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초나라, 이 초나라의 그 말단 관리가 이제 이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사라는 사람이 이 초나라의 말단 관리였다가 어느 날 이제 인생을 깨닫게 돼, 삶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어 어느 날 화장실 변소에 갔더니 어 변소에서 오물을 먹던, 그 오물 먹고 살던 쥐가 이 이사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또 같은 날 어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에 갔더니 그 곡식 창고에서 알곡을 먹고 자라는 쥐들이 알곡을 막 먹고 있다가 이사가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날 인제 이사가 깨달아요. 똑같은 쥐인데 변소쥐는 오물을 먹고 살고 있고, 곡간에서 사는 쥐는 알곡을 먹고 살고 있고, '아, 나는 변소에서 사는 쥐인가 곡간에서 사는 쥐인가?' 그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변소에 사는 쥐구나.' 그래서 사표를 내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시 공부를 해서 알곡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소지 곡간지라는 그 우화로 굉장히 유명한 그 장본인이 바로 이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초나라의 말단 관리를 그만두고 어 그 순자라는 사람한테, 스승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순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 성악설의 장본인 뭐 순자, 성선설의 장본인 뭐 맹자, 그 맹자하고 같은 시대에 이 철학을 논했던 그 철 높은 철학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자라는 사람 휘하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인제 공부를 하고 어 "야, 인제 공부가 끝났다." 그러고 스승한테 인제 그만 공부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 곡간에 나가서 "곡간지가 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인제 스승이, 이 순자는 어 악인을 알아보는 해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한 그런 사람인데
아직 이사라는 사람이 인성이 아직 안 돼서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이 스승을 문화에서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이제 떠나요. 근데 이 스승하고 헤어질 때도 이 말리는 스승을 굉장히 어, 안 좋게 헤어진 걸로 역사책에서는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라는 사람의 인성이 안 좋다라는 것으로 폄하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스승한테 뭐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느냐면 가장 큰 부끄러움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며 가장 큰 슬픔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끄러움과 슬픔을 어, 멀리하고 서쪽 진나라에 가서 나는 벼슬을 할 겁니다고 떠나요. 근데 이게 왜 스승 순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떠난 거냐면 순자가 낮은 자리에 있었고 저 벼슬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초야에 묻혀 있는 그, 뭐 학생 가르치는 스승이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했죠. 벼슬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키워내고 지금도 추앙받는 중국에 우뚝 서 있는 한 철학가로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 이사의 눈에는 굉장히 어, 잘못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자한테 손가락질한 것으로 이제 역사가들이 치유를 하거든요. 부끄럽게 산 순자, 너처럼 난 안 살겠다 이거죠. 낮은 자리에서. 그다음에 너 가난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슬픔인데 네 인생은 슬프다. 이렇게 지적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나라에 가서 이제 벼슬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 이제 지도예요. 뭐 이게 결국은 진나라가 이렇게 서쪽에 한 부분을 차지했던 나라인데 결국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이 자기 스스로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다. 그래서 시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황제를 시작한다 내가. 그래서 뭐 유서를 어떻게 남기느냐면 내 이후에 내 자손들이 황제가 될 때는 나는 진시황이고 그다음에 이세황이고 삼세황이고 그렇게 유언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이 작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이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중국을 지금도 차이나라 그럽니다. 왜 차이나라 그러냐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이 진나라의 발음이 서양에서는 차이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 국가명 차이나를 있게 한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가 통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주인공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사라는 사람은 일단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각 나라가 뭐 무게 도량도 다 각각 있고. 근데 이 도량을 통일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이 과학의 우주까지도 우주선까지 쏘아올리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서는 뭐 그게 무슨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도량 통일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 넓은 중국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무게 킬로그램으로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도 마차 2대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크기로 도로도 통일을 하고 길이도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일하면서 국력이 이제 강해진 거죠. 어, 근데 이 진나라의 이 이사 재상이 중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그 옆에 나라의 왕이 똑똑하면 왕과 신하들을 이간질을 시키는 계략을 쓰기도 하고 뭐 뇌물을 주거나 뭐 그다음에 굉장히 그 유능한 정치가가 옆에 나라에서 그 나라가 부강하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행정가가 저 사람 때문에 저 나라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암살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옆에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을 통일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진시황이 죽고 나서 이 이사라는 사람이 조고라는 환관하고 이 진시황의 그 유서를 조작하면서 큰아들을 부소가 황제 자리를 이어받으라고 진시황은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를 조작하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은 역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하는데 이 15년 동안 일어났었던 일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조고가 권력 서열 1위고 황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인공 행정가 이사가 2위고 진시황의 둘째 아들 호해가 3위에 불과하다라고 장한 장군이 얘기했을 정도로 이 진나라의 역적들이 권력 서열 1, 2위를 차지하는 이런 엉터리 권력이 생기면서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뭐 이사는 역적이기 때문에 조고하고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어, 허리가 잘리는 요참형으로 죽습니다. 자기만 허리가 잘리는 게 아니고 어, 부족, 부촌까지 이르는 모든 친척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사의 이런 그 이야기보다 진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했나. 물론 이사의 권모술수에 의한 옆에 나라들을 하나하나 제압해가면서 통일이 되기도 했지만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라는 걸출한 리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통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진시황이 이제 리더가 되는 과정 속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전국시대 지도인데 진나라 이사가 말단 관리 생활을 했던 초나라,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근데 결국은 이제 진나라가 이걸 다 무력으로 다 제압을 하고 이제 통일을 하지만 이 한나라에 이제 정국이라는 그 토목기술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진나라는 이제 막 발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초나라의 이사처럼 진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 조국을 버리고 진나라에 와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한나라에서도 이제 정국이라는 토목기술자가 초나라의 이사 말단관리처럼 진나라 와서 난 벼슬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나라에 와서 나는 토목기술자다. 이렇게 진시황을 설득을 해서 진나라에 굉장히 많은 전국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뭐 운하를 건설하기도 하고 뭐 성을 쌓기도 하고. 근데 이 정국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밝혀지냐면 한나라에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진 간첩으로 드러나요. 근데 왜 토목기술자를 간첩으로 보냈느냐면 진나라 전국에 막 토목공사를 여기저기 막 하게 해서 국력을 소진시켜서 결국은 진나라가 망하게 하려고 한 간첩을 보낸 게 이 정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진나라 전역이 토목공사로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사이에 간첩이 이제 드러납니다. 간첩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이 진시황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다른 나라에서 진나라에 들어와서 벼슬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게 이 축객력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벼슬하는 사람, 외국에서 온 공무원을 다 자르라는 얘기죠. 다 보내라는 명령이 이제 축객력입니다. 근데 이 정국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유명한 토목기술자냐면 여기 이제 한나라잖아요. 전국시대. 이 지금도 중국에 가면 한나라였던 요 땅에 산시성에 정국이 만든 토목공사로 해서 만든 운하가 있어요. 정국거라고.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만든 운하가 지금 현재 중국에도 그대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한 토목공 기술자가 이 정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간첩으로 밝혀지면서 모든 외국에서 온 벼슬 공무원들은 다 쫓아내라. 이게 이제 진시황의 축객력이에요. 근데 초나라에서
변소지 곡간지 깨달아서 진나라의 벼슬을 하고 있는 이사도 결국은 이제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도. 근데 그 자기도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 진시황이 축객령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라고 반박하는 상소가 이 간축객서입니다. 그죠? 외국에서 온 모든 공무원은 다 쫓아내라. 이 축객령에 반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상소문이 간축객서. 축객령이 축객령에 대해서 간하는 글을 간축객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간축객서의 내용이 이 진나라의 그 진시황을 리더십으로 만든 그 문장이 뭐냐면 이 간축객서는 굉장히 워낙 유명한 명문장이어서 뭐 이사가 역적이긴 하지만 최고의 문장으로도 지금 중국 현대 중국에서도 최고의 문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보면 이 간축객서의 명문장이 뭐 비석으로 여기저기 막 찬양될 정도로. 오늘 이제 이 간축객서를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 주 내용이 뭐냐면 외국에서 온 벼슬들을 유능한 인재들을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쫓아내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태산은 한 줌의 흙더미도 사양하지 않았기에 그 높음을 이룰 수 있었고 하에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기에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으면 이게 뭐 큰 산은 한 주먹의 흙더미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산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큰 강은 큰 바다는 작은 개울물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다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건 그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뭐 큰 인물이 아니어도 작은 한 줌의 흙이라 할지라도 작은 개울물에 속하는 그 인재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받아들여야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간축객서의 요약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이 이 이사의 간축객서를 읽고 감동이 돼서 외국에서 온 벼슬들을 공무원들을 받지 말으라고 다 자르라고 한 것을 거둬들입니다. 인재로 써라. 그렇죠? 그래서 진시황의 지도력을 슈퍼급으로 진화시킨 명문장이 이사의 간축객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국이라는 사람도 이제 진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한 간첩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토목공사를 잘하면 토목기술자가 지휘해서 토목공사를 잘하면 지금 현재는 국력이 소진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댐을 만들지 않고 운하를 만들지 않은 옆 나라에 비해서 진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간첩인 정조차도 품어서 토목공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첩조차도 품을 수 있는 진시황의 슈퍼급 지도력이 이 명문장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들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담아내는 아량입니다. 진시황이 옆에 나라에서 보낸 간첩까지도 담아낸 거예요. 간첩이면 틀림없지만 그 사람의 토목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결국은 그 사람이 진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토목공사로 인해서 옆에 나라보다 부강해질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그 확신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간첩까지도 품어서 결국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슈퍼급 리더십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축계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담아내는 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지 않게 나와 뜻을 달리하는 소비자도 만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소비자를 또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형상 말고 그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 사정은 어떤지 그걸 헤아릴지 그걸 담아내는 아량만 가진다면 이 뉴스킨 사업이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진나라처럼 결국은 내가 원하는 완성을 이루는 그런 성공을 갖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제가 부연을 한다면 리더들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 내 기준으로 뭐 게을러 보이는 파트너도 있을 것이고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파트너도 있지만 그 파트너는 파트너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진시황의 축객력에 반해서 감축객서를 쓴 이사의 명문장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아야 큰 산이 된다라는 거. 작은 시냇물도 담아내야 큰 바다가 된다라는 담아내는 아량을 우리가 터득을 한다면 결국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듯이 내가 목적하는 바를 완성시키는 완성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이사의 간축객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컴모닝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문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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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